그리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인데요. 반복과 기억은 컴퓨터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을 살리게 한다는 것. 요게 약간 실무적일 수 있죠. 인간의 시간을 아끼게 해줍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엑셀, SQL, 그리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를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는 했다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도 아니고 정말 새끼손가락 끝에 있는 수준인데요. 이 반복과 기억이 컴퓨터의 장점이고, 그래서 컴퓨팅 언어라는 걸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 우리가 회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업무도 있고, 뭐 우리가 좀 얼른 처리해줘야 되는 업무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우선 심플하게 봤을 때 조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반복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복 업무는 이게 뭔가를 발전시킨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또는 모두가 일부 조금씩이라도 해줘야만 하는 반복 업무가 발생하게 돼요. 서류 업무죠, 주로. 근데 이것들이 시간을 정말 많이 뺏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시간을 뺏게 돼요. 왜냐면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고요. 아예 결국에는 이 시간을 빼는 반복 업무만 하게 되는 부서나 담당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뭐 적성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좀 지난하죠. 반복적인 업무는 없을 수 없지만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에는 시간을 뺏는 단순 반복 업무가 있게 되고,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우리가 어떤 기획이나 기한을 해요. 자, 우리 팀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그 업무의 앞에 정보를 굉장히 많이 취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자, 우리가 매번 네이버 증권 게시판 안에 있는 수많은 글을 보고, 또는 뉴스를 보고, 그 중에 조회수 상위 어느 정도에 있는 것들을 매일 체크해서 그것들을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 숫자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골라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보니까 결과가 괜찮게 나오더라라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그 정보를 계속 사람이 취합하고 눈으로 보고 아침마다 스크롤 내리고 그 중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워드를 또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고 하는 일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것도 직원 하나 죽이는 일이구나, 좀 욕먹겠네, 이건 못하겠다 라고 하게 되는 업무가 있어요. 딱 봐도 반복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너무 클 것이 뻔해서 그 결과물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면 안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업무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정말로 단순 반복인 업무, 그리고 하나는 하진 않지만 분명히 결과물은 좋을 텐데 사람을 쓰면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나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자, 이번 주제는 뭐죠? 반복과 기억은 컴퓨터의 장점, 시간을 아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약에 이 게시글을 쫙 다 긁고 조회수 기준으로 해서 정렬과 문서 정리까지 하는 것이 컴퓨터한테 어려울까요? 시킬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요. 시킨 대로 저장하고 한 달 동안 누적한 다음에 한 달이 다 차면, 30일이 다 차면 내가 시킨 대로 분석해라라는 거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겠죠. 그게 컴퓨터한테 오래 걸릴까요? 물론 분석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의 결과물을 컴퓨터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인간적인 사고로 결론을 짓거나 추가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사고하는, 인간적 사고를 하는,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부분에서만 사람이 머리를 쓰면 됩니다. 컴퓨터는 결국에는 이 A와 B라는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엑셀과 SQL뿐만 아니라 파이썬을 조금씩 정말 요만큼 알게 되면서부터도 뭐야, 이게 컴퓨터한테 그냥 시키면 되네?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뉴스를 긁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SQL로 DB에 MySQL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거를 지금 거의 1년째 누적을 하고 있죠. 1년째 누적을 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취합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 반복 업무를 해줄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물까지 더 예쁘게 받아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IT 직원분들은 당연히 잘하십니다. 컴퓨터 공학과, 뭐 프로그래밍 코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걸 잘하는데 그분들의 업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왜 문과로서 이 얘기를 하냐면 문과가 어떤 전략, 기획, 분석, 또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 전단에 필요한 엄청난 반복 업무나 또는 내가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상사가 시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꼭 해야 되는 단순 반복 업무의 시간을 축약할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좋겠죠. 그럼 내가 좀 더 머리를 써서 상사가 원하는, 상사가 이 정도로 원했다는 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팀 프로젝트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적 사고에 좀 더 영향을 줘야 된다라면 누가 시간을 아껴주게 한다?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라는 거죠. 내 컴퓨터가 단순히 저장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일 띄워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화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동화시켜서 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내가 사람의 손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컴퓨터의 장점을 활용한 거예요. 컴퓨터는 논리 구조에 맞게 업무를 시키면 그 논리 구조에서 오차 없이 거의 업무를 해낸다는 겁니다. 혹여 그 논리 구조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도 뭐 내가 잘못 짠 거겠죠. 이게 바로 굉장히 파워풀한 포인트고 왜 문과 그쪽 업종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힘이 증강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인간적인 사고를 버리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인 채로 컴퓨터적 사고로 병행할 수 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풀어서 한 거고요. 요약하자면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잘하는 일을 인간이 하기 위해서 기계가 잘하는 일을 기계에게 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까요? 인간이 잘하는 일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인간은 이미 직관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기계적으로 사고를 해서 기계에게 시키는 방식을 이해하면 정말 저는 요만큼인데도 해보니까 문과 출신인 제가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좋다라는 걸 알아서 요번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꽤 저도 이제 떠들다 보니까 재밌었고 흥미로워서 가져온 주제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편집을 잘해서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컴퓨터적 사고, 그래서 코딩이 어떻게 좋은데 문과로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팀묵이었습니다.